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90세 김혜수입니다.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살 만큼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후회를 혼자만 가슴에 품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금부터 제가 각 연령대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대 여러분께는 마지막 인생 준비의 황금기라는 이야기를, 60대 여러분께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70대 여러분께는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80대 여러분께는 품위 있는 완성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90세 동년배 여러분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제가 살아온 90년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 먹은 노인네의 잔소리라고 생각지 말고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서두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0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세 그 해봄, 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매일 밤 회식에 술과 담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가슴이 답답해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때 제 후배 성호는 저와는 달라. 성호는 52세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성호는 그 즉시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걸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호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87세인 성호는 약 한 알 먹지 않고 혼자서 시장도 가고 등산도 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다가 50대 중반에는 더 큰 실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주름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미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야지. 다음 달에 시간 내서 가야지. 그 다음 주말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주 화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같은 회사의 동료, 영수가 기억납니다. 영수는 55세부터 매주 일요일을 부모님과 보내는 날로 정했어요. 1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영수는 슬펐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어요. 50대 말, 저는 또 다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귀띔해줬어요.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투자금을 거의 잃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감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 90세가 된 저는 매일 밤 그 무렵을 생각해요. 50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60세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취미라도 만들어 보라고 몇 번 말했지만 저는 귀찮다는 표정만 지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새로 배우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고향 후배 혜선이는 저와는 반대였어요. 혜선이는 62세에 평생 꿈꾸던 빵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도 제대로 반죽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에 화상도 자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혜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습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지금 85세인 혜선이는 매일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저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60대 중반,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손자 민준이가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민준이가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어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수는 그 당시 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만수는 63세에 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교실에 다녔습니다. 젊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것을 필기하며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손가락이 굵었던 만수는 키보드 작은 자판을 맞춰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주 실수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만수는 손자들과 PC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장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87세인 만수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뭘 했을까요? 어렵다고 포기했어요. 60대 후반, 또 다른 후회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게 없었어요. 다들 새로운 취미나 활동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무기력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한 민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규는 67세에 탁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쳤어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나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함께 운동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지금도 민규는 그 친구들과 매주 만나요.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60대,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딱 좋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90세가 된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어요. 60대 여러분,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는 진짜 인생의 황금기예요. 70세가 되던 해, 저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엽이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동엽이는 72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영장에 나갔어요. 6개월 후에는 자유형으로 25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89세인 동엽이는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도 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중반, 더 큰 실수를 했어요. 손자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은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점점 저와 멀어졌어요. 집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동네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4세의 손녀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레시피를 찾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녀가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와 손녀는 가장 친한 친구 같아요. 매주 함께 요리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그때 뭘 했을까요? 어렵다고 포기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70대 후반, 또 다른 기회를 놓쳤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나이도 많은데 애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같은 동네 정숙 할머니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75세부터 주 2회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이들이 정숙 할머니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모두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정숙 할머니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어요. 70대,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력도 어느 정도 있고 경험도 풍부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놓쳤어요. 나이 든다는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피했습니다. 70대 말, 가장 큰 후회가 생겼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청춘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모든 게 제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옆집 강수 할아버지는 78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적었어요. 81세에 완성된 책을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강수 할아버지의 삶과 지혜가 담긴 보물이었어요. 저는 지금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기억도 흐릿해지고 손도 떨려서 글쓰기도 어려워졌어요. 70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추억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90세가 된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70대 때 왜 더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70대 여러분,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80세가 되던 해, 저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느꼈어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조용히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순복 할머니는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순복 할머니는 83세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자기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순복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제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집을 안전하게 바꿨습니다. 지금도 순복 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존엄하게 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책을 읽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이미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80대 초반,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당시 친형과 20년 넘게 재산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긴 갈등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제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이 85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의 얼굴을 봤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0년간 사이가 멀어진 게 뭐 그리 중요했을까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동네 용선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용선 할아버지도 형제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80세가 되면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쳤어요. 80대 중반, 또 다른 후회거리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었어요. 가족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제 의견을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철수 할아버지는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사전 의료 지시서도 써두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두셨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족들은 슬펐지만 평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진행되었거든요. 저는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80대 후반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유산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자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서류를 찾느라 집을 뒤집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누가 뭘 가져야 하는지 몰라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웃 영호 할아버지는 75세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셨어요. 유언장도 미리 써두고 가족들에게 설명해 두셨습니다. 영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은 평화로웠어요.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80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놓쳤습니다. 무서워서, 귀찮아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미뤘어요. 지금 90세가 된 저는 매일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80대 여러분,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정리할 게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80대는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90세 동년배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끝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 90세 동년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을 보았고 6.25 전쟁을 겪었어요.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저처럼 말이에요. 어제 같은 요양원에 있는 순이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순이 할머니도 저처럼 후회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모두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더 운동할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새로운 것을 더 배울 걸.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회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손자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민준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모든 후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이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까지 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후회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살아온 90년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동년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0대, 60대, 70대, 80대에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놓친 기회들, 후회하는 선택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후회만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선물로 남기면서 말이에요. 90세 동년배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우리 9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후회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품위 있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90살 먹은 이 김혜수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